안녕하세요. 포토드론입니다. 오늘은 초접사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접사 촬영이라 하면 60마, 90마, 100마 등등 렌즈를 이용해서 곤충사진, 꽃사진을 크로즈업해서 촬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더 크로즈업을 해서 잠자리, 머리, 눈만, 개미, 머리만 이렇게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잠자리, 이 머리라 그래야 됩니까? 눈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것은 머리 같기도 하고, 여기서는 눈인 것 같습니다. 눈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털이, 디테일이 아주 좋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진을 촬영을 하려면 준비물이 있어야 되겠죠. 준비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준비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렌즈를 사용하면 되는지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렌즈는 캐논에서 나온 MP65mm 렌즈입니다. 한 번쯤은 보신 분들도 있고 생소한 렌즈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1X라고 되어 있습니다. 1X에서부터 5X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5X가 되면 크로즈업이 되는 거죠. 최대 크로즈업입니다. 최대 크로즈업. 1X가 시작입니다. 즉 일반 사진, 무한대 사진은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촬영은 무한대 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촬영할 수 없습니다. 1X부터 촬영합니다. 제가 봐서는 1X라는 개념이 저희들 풀바디 기준으로 2436이 포맷이죠. 그러면 2436까지 크로즈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3.6cm짜리 피사체를 가득 촬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크로즈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OX는 어떠냐? OX는 약 6에서 9mm 정도 크로즈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9mm면 약 1cm 아닙니까? 1cm면 글쎄요, 쌀 한 두세 톨 정도까지 크로즈업이 가능한 거죠. 엄청나게 크로즈업이 되는 건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렌즈 무게는 딥캡, 필터, 앞캡 포함했는 겁니다. 파우치 빼고 860g입니다. 제가 달아보니까 860g. 그리고 D캡, 필터, 앞캡 포함했는 길이, 최소 길이입니다. 최소 길이. 1X가 최소 길이입니다. 이때는 12cm, 최대 길이, D캡, 필터, 앞캡 포함해서 OX가 되겠죠. OX 했을 때 길이는 25cm입니다.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제가 25cm 되는 모습을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리개는 최소 조리개는 2.8입니다. 2.8. 근데 2.8 놓고 사용할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크로즈업 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가 얕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밝아야 우리 파인더로 밝게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최대로 밝은 것은 2.8, 최소 조리개는 16입니다. F16. 이것을 그러면 지금 보는 모습은 12cm죠. 최소 길이니까. 최소 길이가 12cm인데,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최대 길이입니다. 앞에 캡 포함해서 길이가 25cm라고 그랬죠. 길이가 상당히 긴 겁니다. 25cm. 그리고 1X 쭉 나가서 5X. 초점 링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워서 사진 촬영할 때 아무런 무리 없이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준비물이 있겠죠. 사진을, 이 렌즈를 한 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12cm라고 그랬죠. 길이 12cm, 여기는 25cm. 그리고 이것은 크로즈업이 많이 되기 때문에
릴리즈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릴리즈. 그 다음에 이 링 프레시가 있어야 됩니다. 링 프레시. 링 프레시, 이것을 파워 팩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배터리 팩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여기서 강량을 조절하면 되겠죠. 여기서 조절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 자기 브랜드 회사 걸 쓰지 않아도 다른 데 회사를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플래시는 수동으로 쓸 거기 때문에 링 플래시만 있다면 어느 것이든지 써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카메라의 단모습은, 설치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배터리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강량을 조절하겠죠. 그래서 선이 이래 가서 여기서 링 플래시가 팍 터집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에 접점을 꽂아줘야 되겠죠. 선 하나를 이렇게 꽂아줘야 됩니다. 꽂아주면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했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촬영했는 사진을 이렇게, 이것은 약간은 수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은 수정이 되지 않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것을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수정하는 방법을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사진은 잠자리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크로즈업을 해서 효과가 크다면 어떤 것이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 말고 이렇게 개미를 해봤습니다. 개미가 이것도 엄청나게 크로즈업이 됐겠죠. 정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개미들이 이렇게 막 무시무시합니다. 겁도 나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미가 정말로 확 물면은 엄청나게 아플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봤는 것은 준비물이나 사진 촬영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에서 촬영했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수정하지 않은 사진입니다. 수정하지 않은 사진. 그렇게 되니까 여기 눈에 보면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는 눈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안 보였는데 크로즈업을 하고 나면 촬영을 마치면 이렇게 눈 쪽에 지저분한 게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확대해 보면 더 심하겠죠. 이렇게 이것이 꼭 개구리 아니라 잠자리 눈 같은데 꼭 벌집 같습니다. 꼭 벌집 같이 생겼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흰색 지저분합니다. 이것은 스탬프로 하려면 상당히 힘들겠죠. 그냥 간단하게 실링 브러쉬를 하면 됩니다. 실링 브러쉬로 요 크기보다 약간 크게 벌집 모양 상관없습니다. 가서 콕 찍으면 실링 브러쉬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주변을 인식해서 수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콕 찍으면 됩니다. 만약에 콕 찍어보고 이 벌집 모양처럼 생긴 눈이 깨지거나 비뚤어지면 다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는 생각보다가 크게 잡아서 해야 됩니다. 크게 이렇게 이런 문지르면 됩니다. 약간 크게 잡아줘서 하면 큰 무리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쿡쿡 찍으면 없어집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런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진은 엄청나게 크로즈업이 되었고 지금도 이것이 확대를 했기 때문에 참 육안으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건데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계속 쿡 찍기만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마쳤다면 좀 밝기도 약간 밝습니다. 밝고 일단은 채도 좀 올려주겠습니다. 휴 세츄레이션의 채도를 조금 많이 올리겠습니다. 많이 올리는데 여기에서 채도를 주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주면은 여기에서 레이어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저스트먼트가 아니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미지에 가면 여기는 어저스트먼트입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레이어가 형성되지 않고 채도가 나오고 여기서 하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이기 때문에 여기 레이어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로 하시면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좋은 이유가 다시 더 주거나 색상을 빼려면 이 개구리 눈 같은 거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조금 전에 작업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언제든지 나와요. 다시 뺄 수도 있고 다시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다면 사진이 조금 밝기 때문에 레이어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레벨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레벨을 불러와서 여기서 레벨이 없으면 여기 개구리 눈 같은 거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면 이 미세한 작업을 할 때는 이 발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여기 칸에 있죠. 칸에서 클릭을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고 수치를 이렇게 키보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한 개씩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미세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수치를 몇 가지 줄 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여기 시작되는 데까지만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까지 8, 9, 이 정도까지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갔다면 한번 눈을 껐다 켰다 해봐야 되겠죠. 눈을 껐다 켰다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 색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수정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막 초접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많이 할 일은 없지만은 이 어떤 제품에 먼지라든가 때가 묻었듯이 이 눈에 지저분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흰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다 지워야 됩니다. 지울 때는 힐링으로 그냥 간단하게 지우시면 됩니다. 이제는 촬영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자리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잠자리 촬영을 하려면 어떤 렌즈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잠자리 촬영 중에서도 눈만 촬영할 겁니다. 엄청난 크로즈업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보통 쓰는 100마라든지 60마, 50마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지금 이 렌즈는 이 MPE 65mm입니다. MPE 65mm. 여기 보면 MPE 65mm라고 되어 있죠. 여기 MPE 65mm. 이 렌즈는 무한대 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한대 핀이 들어오지 않고 1X부터 5X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크로즈업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1X부터 1X, 2X, 3X, 4X, 5X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면 이 잠자리 눈만 촬영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잠자리 눈만 촬영할 수 있는 렌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노출 값도 그렇고 해서 꼭 이게 링 플래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조력이 한 13에서 16 정도 찍어 촬영했는데 그러자면 이 링 플래시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잠자리를 눈만 촬영하려면 이게 눈이 양쪽 눈이 크기가 글쎄요 0.5c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찍으려면 조금 전에 보았듯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크로즈업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크로즈업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1X부터 5X 확대이기 때문에 무한대 핀은 들어오지 않습니다.